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론 부분은 다 끝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이론을 거치면서 비트 연산자의 개념, 그리고 비트 연산자를 위한 메소드, 그리고 뭐 SHL, 그죠? 쉬프트 연산하는 거, 그리고 공식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USHR Unsigned Shift Right 그죠? 그리고 논리합 그리고 디버깅 도구를 이용을 해서 비트 연산 과정을 보는 거 그리고 논리 곱 그리고 베타 적합 연산자인 XOR 그리고 반전 연산자인 우리가 INV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자, 우리가 이거를 우클릭을 해서 섹션 07에다가 할게요. 자, 우클릭을 해서 new 해서 코틀린 파일 클래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그잼 04가 되겠다. 그죠? 예, 04가 되고 자, 요렇게 봅시다. 자, 우리는 비트 연산자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비트 연산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계가 그죠? CPU죠. 이해할 수 있는 값 뭐예요? 0하고 1이에요. 그죠? 0과 1을 처리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비트 연산자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비트 연산자는 우리가 뭡니까? 레지스터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레지스터에 접근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임베디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IoT 부분에서 아이고 왜 이래요? IoT 부분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트 연산자도 좀 우리가 꼼꼼하게 제가 그림도 많이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비트 연산을 위해서 나와 있는 비트 메서드들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SHL, SHR, USHR, 뭐 AND, OR, XOR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근하는 연산자의 괄호를 생략을 하고 이제 접근 연산자 다트와 소괄호를 생략해서 웬만하면 중위 표현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 연산자 중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 게 바로 SHR입니다. SHR은 뭐예요? SHR은 한마디로 말해서 쉬프트입니다. 쉬프트의 right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른쪽으로 비트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트 메소드죠. 그죠? 메소드가 될 겁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SHL이 있었어요. 이거는 Shift, Left라고 해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왼쪽으로, 그죠? 왼쪽으로 뭡니까? 비트 연산을 시키는 거죠. 왼쪽으로 비트를 이동시키는 비트 메소드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USHR이 있었어요. 이거는 부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unsigned shift 뭡니까? right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도 역시 부호가 없는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메소드예요. 그죠? 이거는 둘 다 부호가 존재하죠. 그죠? 부호가 존재합니다. 존재 이렇게. 그죠? 예.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었고 이것만 알면 논리 합이나 논리 AND나 논리 XOR나 인버스나 이런 것들은 쉬워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개를 좀 뭔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 이동 연산자는 장점이 바로 비트 이동 연산자는 컴퓨터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비트를 이동하는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죠? 그래서 그래픽 분야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픽 분야에서도 사용을 그래픽 분야에서도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메인하고 탭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인트가 아니죠. 바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num하고 여기에다가 10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근데 이 10을 우리가 디버깅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디버깅 도구로 바꿀게요. 자, 디버깅은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이 줄에서 디버깅을 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이게 지금 사용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 노란색 요거 알람 버튼 있죠? 요거 딱 눌러서 요렇게 여기에다가 컨트롤 F1번 눌러봐요. 컨트롤 F1번을 안 나오네요. 컨트롤 잠깐만요. 컨트롤 F1번 이거 원래 나오는데 왜 안 나오죠? 일단 놔둬보죠. 조금 있다가 제가 치고 연습을 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딱 치잖아요. 딱 치면 우리가 디버깅 모드로 넘어가려고 해요. 디버깅 모드로 넘어가는 방법은 먼저 제가 여기에
2주를 디버깅 모드로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것만 딱 클릭을 하면 빨간색이 딱 올라오죠. 그죠? 맞습니까? 빨간색만 딱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내가 만약에 다시 빠 해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num2라고 하죠. num 이거는 1이고 이건 1이고 이거는 2 해서 이거는 20이다 라고 이렇게 넣어보죠. 이렇게 하고 내가 만약에 디버깅 모드로 넘어간다. 그런데 나는 이게는 10진수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브레이크 포인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한 번 하면 생기고 또 한 번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죠? 딱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 지정한 이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한 게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그러면 CPU가 디버깅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여기서 딱 멈춰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봅시다. 프린트 ln 하고 num1 그리고 프린트 해서 num2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근데 여기서 내가 Alt Shift F10을 눌러서 그죠? 이걸 실행을 해봐요. 그러면 안 멈추고 그냥 바로 값이 출력이 돼 버리죠. 여기에 분명히 나는 멈춰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Alt Shift Enter를 누르면 디버깅 모드로 아무리 브레이크 그죠? 브레이크 포인터를 설정한다고 해도 실행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Alt 플러스 Shift 그리고 F10을 눌러 실행하면 브레이크 포인트에 멈추질 않아요. 멈추지 않는다. 그냥 실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터에 딱 멈추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단축키 브레이크 포인터에 포인트에 멈추게 하고 싶어. 멈추게 하고 싶다면 위와 같이 Alt Shift F10을 누르는 게 아니라 Shift 플러스 F9번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맥에서는 Ctrl D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Shift F9번을 누르면 브레이크 포인터에 서요. 누르면 브레이크 포인트에 딱 멈춰요. 딱 멈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Shift F9번을 눌렀어요. 누르니까 디버깅 모드로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거 아직 실행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메인 함수에 args 이게 이제 메인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가 또 매개 변수를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F8번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F8번을 누르면 한 라인씩 실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F8번을 눌렀어요. 누르니까 여기에 num10이라고 딱 나오죠. 그죠? 맞나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진수 이런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이렇게 좀 키울 수가 없네요. 예. 아무튼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하세요. 우클릭을 해서 View as 해서 여기에 프리미티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 바이너리로 딱 바꿨어요. 딱 바꾸니까 자 10은 0B 아이고 10은 0B 해서 101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시 F8번을 눌러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20이 됐죠. 얘도 역시 내가 view as로 바꾸고서 바이너리 이렇게 넣었어요. 하니까 20이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F8번을 딱 누르면 이렇게 종료가 되죠. 맞습니까? 예. 이해돼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디버깅 모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 다시 콘솔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값이 변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바 해서 여기에다가는 num3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5를 넣어보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Shift F9번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5는 도대체 얼마이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F8번을 눌러서 계행을 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5는 자 우클릭해서 View as에서 바이너리라고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0B 하고 32비트로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의 보수를 취하고 그리고 2의 보수를 취해 가지고 1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를 20으로 주고 다시 얘를 view해서 as를 해서 바이너리 했고 그리고 얘도 역시 20 같은 이거는 양수 20이고 이거는 음수 20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얘도 view에서 바이너리로 바꿔버리면 자 이놈은 32비트로 나타났고 왜냐하면 다 바뀌니까요. 근데 이놈은 보시다시피 8비트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앞에 더 이 24비트가 존재해요. 이것도 0이라서 표현이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역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11, 11, 1, 그 다음에 뭡니까? 111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111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0이 나오죠. 이게 맞나요? 예. 해서 1111, 1011.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하면 1, 1,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뭡니까?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0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여기서 1 해서 1 더했으니까 이것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이 되고, 그죠? 이러한 형태로 지금 우리가 쉽게 음수 20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거를 5로 합시다. 그게 더 빠르겠네요. 5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view as 해서 바이너리 했고 이것도 역시 view as 해서 바이너리 했습니다. 하니까 결과가 자 뭐예요? 5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num2가 5니까 여기에서 2의 0승, 0승, 1승, 2승, 2승이에요. 그죠? 2승인데 2의 2승 이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되면 2승이면 4고 5승, 6승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Shift 콘솔 창으로 다시 멈추고요. 다시 콘솔 창으로 Shift F9번을 그게 없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Shift F9번을 눌렀어요. 그러고 나서 F8번, F8번, F8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죠, 그죠? 자, 요거를 바이너리로 다시 한 번 더 표시를 하죠. 표시를 하니까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view as에서 바이너리 이렇게 줬어요. 주니까 010이 101이 당연히 5가 맞죠? 근데 이거를 역으로 음수 5로 나타내니까 당연히 0은 1로 다 바뀌고 그죠? 0은 다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0, 1, 1이 됐어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0, 0, 0, 0, 1에서 그죠? 봅시다. 이제는 이해할 때쯤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0, 0, 0, 0 그 다음에 0, 1, 0, 1 이게 지금 양수 5예요. 근데 이걸 리버스 해야죠. 1, 1, 1, 1, 1, 0, 1, 0 이게 지금 우리가 1의 보수를 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1을 더했단 말이에요. 1을 더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1, 1, 1, 1, 1, 0, 1,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2의 보수를 취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고요. 그죠? 야,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다시요. 1, 1, 1, 1, 1, 0, 1, 0, 1이 되죠. 1. 맞나요? 예. 이렇게 지금 표식이 되는데, 1111, 101, 11, 11, 1, 왜 계산이 근데 틀리죠? 그죠? 이 계산이 지금 이거랑 맞지가 않아요. 그죠? 얘는 지금 단순하게 여기에다가 1111 하고 0, 1 0, 1 0 0이고 1이다. 이게 왜 계산이 틀릴까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네, 계산은 제가 한 게 뭔가를 빠뜨려서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0이. 그죠? 그 다음에 1, 0, 1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거를 1의 보수로 바꾸려면 1, 1, 1, 1, 1 하고 0, 1, 0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가 1을 더한다고 했죠. 2의 보수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얼마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1, 1, 1, 1 4개 맞죠? 그 다음에 0, 1, 1이 나오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0을 하나 뺐는지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값과 이 결과값이 동일하죠. 그래서 2의 보수를 취해서 이거는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2의 보수를 통하여 우리가 음수값을 CPU는 2의 보수를 통하여 음수값을 처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값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멈추고요. 콘솔 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올 해서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USHL이라는 게 있었죠. 맞나요? 이거는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5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바해서 num3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num2 해서 여기에다가 USHR 해서 1 이렇게 내가 입력을 하고 이 값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Shift F9번을 눌렀어요. 9번을 누르니까 자, F8번을 한 번 더 누르고요. 그러니까 얘가 21억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놈을 내가 우클릭을 해서 Show View As에서 바이너리를 찍어보니까 한 비트를 이동하는데 이거는 부호 비트고 나발이고 간에 얘는 0을 왼쪽에 부호 비트 부분까지 다 합쳐서 얘는 값을 추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왼쪽 비트에 0을 밀어 넣으면서 오른쪽으로 비트가 이동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큰 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됐나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뭐 USHR 그리고 뭐 뭡니까 뭐 SHR 그리고 SHL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한번 살펴봤네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디버깅하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디버깅 모드로 넘어가는 브레이크 포인트. 디버깅 모드로 넘어가는 것은 Shift F9번을 누르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놔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논리 곱이라는 게 있었어요. 논리 곱. 한마디로 말해서 AND죠. 이거는 두 비트의 값을 비교하여
둘 다 1이면 1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바 해서 뭐예요? 12를 바에다가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num3 했죠. num4 해서 여기에다가 12를 주고, 그리고 바 해서 num5 해서 여기에다가 25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이진수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바 해서 num6 해서 여기에다가 num4 그죠? 그리고 and 하고 여기에다가 num5 이렇게 적어주면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print ln 해서 뭐예요? 여기에서 and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 넣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달러하고 달러가 어디 갔나요? 달러하고 여기에다가 num6를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한번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잡읍시다. 잡고 자 이렇게 해서 Shift F9번을 눌렀어요. 누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죠? 그 다음에 F8번을 누르고 F8번을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놈을 바이너리로 보고 또 이놈을 바이너리로 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요? 자, 얘는 값이 같아야, 둘 다 1이어야 1을 반환한다고 했어요. 이걸 크게를 못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값이라고는 요 놈밖에 없죠. 그죠? 맞나요? 요 놈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에요. 그래서 num6를 내가 한 번 더 F8번을 눌러볼게요. 눌러보고 얘는 AND 연산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View as에서 바이너리로 보니까 요 놈만 1이 딱 되죠. 그죠? 그러면 결과는 얼마예요? 2의 0승, 1승, 2승, 3승. 결과는 2의 3승인 8이 출력이 되겠네요. F8번을 눌러보니까 콘솔 창으로 가서 8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AND가 아니라 OR는 뭐예요? 논리합은 이거는 OR죠, 그죠? OR란 말이에요. 이 OR는 두 비트의 값을 비교하여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죠, 그죠?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거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 해서 num6 하고 여기에다가 num4 or num5 이렇게 했어요. 그죠? num6를 여기다가 또 했네요. num7 그리고 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는 요거 여기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놓고 다시 Shift F9번을 눌러 보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죠? 왔어요.
F8 엔드는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논리 합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걸 실행을 하고, 예. 그래서 12하고 15, 그죠? 이거를 show 바이너리, 그리고 이것도 show 바이너리, 그죠? 바이너리 보고, num7도 이제 show, 이거는 OR 연산을 했으니까 바이너리로 보게 되면 둘 다 1이면, 아니, 얘는 둘 다 0만 아니면, 둘 다 0만 아니면 전부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얘 값은 29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F8번 누르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콘솔 창으로 가보니까 이거는 지금 소켓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고, 다시 이제 실행을 해 보면 이제 얘는 왜 이렇게 됐어요? 넘사, 내가 이거를 잘못 적었군요. 넘사 5와 해서 여기에는 넘7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결과가 이와 같이 29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베타적 논리합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 보죠. 베타적 합 연산자 XOR가 있었어요. 이 XOR는 뭐였어요? 얘는 두 비트, 그죠? 두 비트가 값을 비교하여 같으면 0, 비교해서 같으면 0, 다르면 1을 반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얘를 이제 보시다시피 내가 위에 num4, num5를 이용을 해 볼게요. num4, num5 이거 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XOR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8, 그죠? 8에다가 뭐예요? 바를 해야 되죠. 바하고 num8 해서 여기에다가 num4 XOR 하고 그 다음에 num5를 했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나서 print ln에서 요거죠. XOR, 그죠? 요거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달러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num8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게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Shift F9번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num4와 5를 이용을 했으니까, 자, 요거를 실행을 하고 일단 F8번을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시죠. num4를 to 바이너리로 역시 보고, 바이너리, 그리고 num5도 바이너리로 보겠습니다. 바이너리로 보고, 그럼 마지막에 이 값을 우리가 XOR를 했잖아요. 그죠? 이래 보면 어때요? 지금 얘는 값이 틀리면 1을 반환하고 있고, 값이 같으면 0을 반환하고 있고, 그죠? 값이 같으면 11로서 같은데도 불구하고 0을 리턴하고 있어요. 그죠? 두 값이 어떻게? 틀리면 1, 틀리지 아니하면
같으면 0을 반환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XOR 연산자, 익스클루시브 베타적 논리 합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타적 논리합은 독특한 성질이 있죠. 뭐 비교해요. 같으면 1.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봅시다. 바 넘버 1에다가 12를 넣고 바 넘버 2에다가 25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넘버 1에다가 내가 넘버 뭡니까? 넘버 1에 XOR 해서 넘버 2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넘버 2를 이용해서 넘버 1에 XOR를 해서 넘버 뭡니까? 2를 또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버 1에다가 넘버 XOR 넘버 1에 XOR 해서 넘버 뭡니까? 2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여기에서 프린트 ln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넘버 1의 값이 얼마냐 넘버 1의 값이 얼마냐 해서 여기에다가 달러를 하고 자 여기에다가 넘버 1을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거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거는 2가 되고 이거는 2가 되겠죠. 분명히 12하고 넘버 1은 12하고 15였어요. 25였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씀으로 인해서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하면 자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넘버 1이 25가 나왔어요. 원래 12인데 그리고 넘버 2가 원래 25인데 12로 스왑이 됐죠. 맞나요? 그래서 XOR는 뭐예요? 연산자. 독특한 성질로 인하여 뭡니까? 변수의 값을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스왑을 할 수가 있어요. 스왑이라는 게 바꾼다라는 뜻이거든요. SWAP 그죠? 스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 삼아 그냥 한번 봤다 정도만 아십시오. 웬만하면 저는 템프 변수를 임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베디드나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코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반전 연산자가 있었죠. 반전 연산자 뭐예요? INV예요. 인버스의 약자 INV 그죠? 얘는 뭐 하는 놈이에요? 1의 보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빗들을 반대로 뒤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넘버 1이 12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얘는 호출을 할 때 우리가 넘버 1.inv가 있죠. 이거는 멤버 메서드를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거를 뒤집어야 되니까.
다낭연산자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프린트 ln에서 우리가 이렇게 찍어 보면, 자, 요거를 복사를 좀 해서 여기 앞에다가 붙여 놓고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inv 했다고 달러 하고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딱 실행을 했어요. 딱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전을 하니까 넘버원을 반전을 하니까 25가 26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됐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비트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다 배웠으니까, 이제 입출력도 되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한 문제를 한번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